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정말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어제와는 상반된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일까 이러한 기대감이 불어드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그동안 저평가됐던 섹터 쪽으로도 수급이 쏠리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어떤 흐름 보였는지는 저희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로는 주식 트렌드 커리큘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순서로는요. 시장 흐름 체크와 더불어서 주목해야 될 이슈들 브리핑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후 전망 정확하고 꼼꼼하게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커리큘럼 순서로는 더 중요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바로 내일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히든 종목 두 가지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전 방송 공략주들이죠. 모두 좋은 상승 흐름 보였기 때문에 특히나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 히든 종목 10시 40분 그리고 50분 사이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코스피 시장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건 외국인의 매수세였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조 원이 넘어가는 매수 우위 보였고요. 기관 역시도 900억 원가량의 매수 포지션 취했습니다. 다만 개인만이 폭풍 매도를 하면서 오늘 11시 구간으로 굉장히 탄력이 떨어지는 흐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장 막판에 탄력이 매우 또 회복적으로 돌아오면서 오늘장 4.4% 급등한 7,000선 지켜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알파벳 실적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이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에 간밤 미증시는 하락하는 흐름 포착됐습니다만 국내에서로는 호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우선 AI 캐펙스 투자는 지속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반도체는 강할 것이다 라는 분석 기조가 강했던 건데요. 이로 인해서 반도체 투톱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7만 원 선 회복하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190만 원 선 단숨에 회복을 해줬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SK스퀘어가 400억 원가량의 이 자사주 소각 공시 소식을 들려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는 모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빅테크 기업과 MLCC 공급 체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7%가량 급등 마감한 144만 8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차 역시도 오늘 또 실적을 발표를 해왔죠. 영업이익률이 20%가량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한 원인으로는 미국의 관세가 지목이 되었고요. 또 주목해볼 부분으로는 컨콜에서 연간 판매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목표 수익률보다는 다소 아쉬운 상승 흐름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쪽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굉장히 또 유사한 흐름 보였는데요. 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포지션 취하는 흐름 포착이 되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또 폭풍 매도를 하면서 오늘 코스닥 저점 760선까지 찍기는 했습니다만 장중 고점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장 막판에 이 790선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차 전지 쪽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인도네시아 재련소 관련된 또 소식들이 전해져 오면서 오늘장 에코프로 형제가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모두 9%대 상승 흐름 보인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쌍끌이 매수 속에서 오늘장 14% 급등한 30만 원 선 회복해준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오늘장 6%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50만 원 선 회복해주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도체 소부장 섹터는 또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 보인 하루였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강보합권 16만 3,9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트렌드 방송 공략주들 또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률이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굉장히 반짝반짝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우선 직전 방송 공략주죠.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무려 4거래일 만에 30.3%의 상승률을 굉장히 빠르게 달성을 해줬고요. 또 지지난주죠. 직전 방송 공략주인 BHI 마찬가지로 4거래일 만에 17.2%의 상승률 달성해줬다는 점 저희가 꼭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주목해볼 종목 SK 이터닉스가 있겠죠. 굉장히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장에서 또 신고가 경신을 해내면서 누적 상승률 308.9%에 달하는 종목 또 챙겨주셨다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방금 언급해드렸던 테크윙 혹은 BHI, SK 이터닉스 같은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문자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 트렌드 방송 격주에 한 번씩 또 찾아뵙고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끝까지 팍스경제TV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정민상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투자의 정석이라 불리시는 분이죠. 정민상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오랜만에 국내 증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반대로 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네,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전문가님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는 오늘장 애프터 마켓에서 조금 더 올라주면서 27만 3천 원 선에 마감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애프터 마켓에서 상승 흐름이 조금 더 나와주면서 종가 194만 7천 원 선에 형성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하락 추세가 조금은 진정되는 듯 싶은데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향후 주가 전망 혹은 향후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거를 설명드리려면 좀 복잡하긴 한데 복잡한 이야기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그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은 기존에 그 한 6월까지만 하더라도 뭐 전쟁이 나는데도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상승만 했죠. 그러니까요. 그때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섰어요. 뭐 이거는 사기만 하면 되는 종목이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저는 이제 조정이 가능하다, 조정이 나올 좀 시기적인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되게 강조를 했었죠. 많이 강조를 했었죠. 실제로 그렇게 하락이 됐는데 이 흐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했던 거는 맞지만 본격적인 그러니까 급등세를 보인 거, 급등세를 보였던 거는 5월부터였죠. 네, 뭐 HBM에 대한 어떤 신규 수요라든지 그렇죠. 엔비디아 관련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가 맞물리게 되면서 정말 강력한 상승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6월 중순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하락이 나타났어요. 반대로. 네, 그렇죠. 그때 그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소식이 있었죠. 그게 6월 17일입니다. 오, 그러니까 종전이 되자마자 하락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하락으로 전환이 된 것인데 여기 이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있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전통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늘어나면 확대가 되면은 금이나 달러 그리고 뭐 이런 안전자산들이 보통은 상승을 했죠. 전통적으로는 그랬죠. 전통적으로 그랬죠. 근데 네. 금 시세를 보면 3월부터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 수급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바로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제 확실하게 돈을 잘 벌고 이런 쪽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로 좀 수급이 더 쏠리게 되면서 그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타났었죠. 맞아요. 다른 섹터들은 전쟁이 발발하니까 불확실성으로 이제 미래를 좀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것이고 좋은 타 종목들도 섹터들은 네네. 그렇죠. 타 섹터들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수급들이 삼성과 하이닉스로 많이 몰렸다는 것이죠. 그 5월에 그 특수성, 그러니까 이런 여러 재료가 맞물리는 시점에 거기다가 이제 불확실성까지 더 확대가 되면서 네.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던 것이고 지금 또다시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다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또다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전처럼 상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존과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네.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길죠. 아니요, 듣기 좋습니다. 듣기 좋으신가요? 네, 이렇게 타임라인을 탁탁 짚어주시니까 네. 그랬었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네, 우선 네, 그렇게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다시 그래서 발발되면서 다시 발발을 했고 네. 그러면 전고점을 뭐 기대한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또 다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이 그때와는 좀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가가 최근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을 더 번 것뿐이고, 그러니까 급합니다.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죠. 네.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당장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장에 공격을 너무 세게 받으니까 당장 굶어 죽고 잘못하면 체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놓이다 보니까 체제가 유지된다는 선에서 합의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가 모두 서로 지금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지만 그렇지만 협상은 양국가가 모두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시장도 이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전쟁이 길게는 갈 수 없다. 이거는 좀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럴 가능성이. 그렇다는 거는 전고점까지 이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면서 전쟁이 막 뭐 중간선까지 가면서 이걸 기대할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의 회복세는 물론 보이겠지만 결국에 종전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또 조만간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또 향후 전망도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쵸. 그래서 다시 또 전쟁이 해소되면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하락할 수 지금은 있다. 수급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구간이긴 한데 이후로는 좀 지지부진하게 갈 가능성이 높죠.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장기적인 상승, 그러니까 우상향 흐름은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네. 그게 지금일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구간을 그럼 잡아서 네. 내가 얼마에 팔면 좋을까 이걸 되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전략이 또 잘 잡아야죠. 그렇죠. 제가 기존에 뭐 6월에 지금 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 구간이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간을 좀 잡아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문자를 주시면 문자를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네네.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향후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또 방송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네, 보이시는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문가님께서 방금 언급해 주셨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소부장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10시 50분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그동안 저희 주식 트렌드의 생방송 공략주들 어떤 상승 흐름 보였는지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 전략 잡아가 봐야 될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선 직전 방송 공략주인 테크윙 있잖아요. 네. 제가 궁금해서 그때 저희 방송일이 7월 9일이었는데 맞죠. 7월 10일 이길 시초가 기준으로 만약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 테크윙을 공략했을 때 과연 이 상승률은 어떨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그때 샀으면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고요. 네네. 테크윙은 4거래일 만에 30.3%라는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최근 공략주들 한 3-4가지 정도 앞으로의 대응 전략 그리고 어떠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또 시청자분들께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까지 네, 코스닥을 계속 지금은 정말 사야 하는 구간이다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테크윙도 방송에서 직접 이제 공략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 차트도 보면서 네네네. 하나씩 풀어볼까요? 차트를 볼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테크윙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입니다. 네, 소부장 종목이고 7월 9일 방송, 그러니까 보름마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난 방송 공략주고요. 7월 9일 공략을 해서 자 이후로 뭐 이렇게 하루에 뭐 13%, 18%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 나왔고 오늘 또 다시 오늘 최고 뭐 14% 이런 상승 흐름 나오게 되면서 공략 이후로 이렇게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은 날 이제 원전 관련주로 한전기술 나갔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 수준입니다. 매수가보다는 조금 약수익권이긴 할 텐데요. 뭐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는 것뿐인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이 이제 상승 그러니까 회복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드린 것 같은데
최근 환율 흐름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코스닥에 그동안 굉장히 반영되었던 이런 악재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회복세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테크윙이나 한전기술 같이 이렇게 AI의 직접적인 수혜 그런 섹터들은 당분간은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테크윙 말씀드렸고, 자, BHI,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상승률 리뷰 이렇게까지 짧게 끝내신 적이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향후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정말 많이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오늘 뭐 전력 관련 종목,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 등등 전문가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분석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있다가 알찬 내용 훨씬 말씀 많이 드리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테크윈 같은 종목은 사실 저희가 공략해드린 지 4거래일 만에 30.3%가량의 상승 달성한 바 있고요. 지금도 약수익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히든 종목 준비가 되어 있고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 남겨주셨을 때 저희 정문상 전문가님께서 빠르게 대응 전략 알려주시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주목해볼 반도체 소부장 종목과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트렌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안내 드리기에 앞서서요. 현재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크릿 종목 만나기에 앞서서 어떤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섹터는 또 어떠한 모멘텀들을 달고 있는지 저희 정민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투자의 정석 스타일대로 되게 꼼꼼하게 분석해 준다라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한번 저희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전문가님께서 처음 들고 오신 섹터가 또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라도 직전 방송 공략주가 이 반도체 소부장에서 너무 좋은 흐름 보였어서 한 번 더 들고 왔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런 이유였다. 그러니까 기존 그 종목이 뭐 네. 수익 그러니까 상승률이 좀 높아가지고 다시 들고 왔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시기에는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음. 분명히 뭐 반도체 소부장이든 아니면 AAI와 직접적인 수위를 받는 섹터 그 중에서도 좀 저 종목 선별을 잘 구분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네.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 키워드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시에 이 좀 탄력적일 수 있다. 그리고 밑에는 증시 낙폭 과대 구간에서 지금이 기회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눈에 띄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종전 협상 시 이 얘기는 네네. 그러니까 종전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요 종목들은 좀 예외적으로 두어야 하는 게 맞고 그렇죠. 도피성 자금들이 그동안 집중되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그동안 수혜를 많이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우리나라가 더욱더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코스닥을 굉장히 많이 짓눌러 왔고 그동안. 근데 다행스럽게도 요거도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네. 7월 초부터 정확히 7월 1일부터 환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1,4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500원대 중반도 넘어갔던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코스닥의 수혜로 그대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저는 이번 흐름에서 또 상당한 그 회복세를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이 돈이 이제 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커지겠죠. 집중되었던 돈들이 퍼졌을 때 그럼 어디로 이 돈들이 갈 것이냐, 요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뻔하죠, 반도체 소부장. 그렇죠. 그죠?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돈을 잘 버는데 장비주들은 돈을 못 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야겠죠. 근데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맞아요.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활용을 한다면 정말 좀 좋은 기회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또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오늘 들고 오신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키워드가 또 3개 정도 집중을 해주셨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 관련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HBM 관련 또 주에 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네. HBM 그리고 이 실적 좋은 이 관련 주에 주목하시는 또 명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당연한 뭐 얘기겠지만 네. 만약에 뭐 SK 하이닉스가 HBM과 뭐 어떤 그 메모리의 그 호황으로 초호황이죠. 초호황이죠. 초호황으로 뭐 엄청난 실적을 끌어올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 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반도체를 그 핵심 뭐 장비나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기업들로 당연히 실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거기다가 지금 환율 떨어지면서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전쟁이 다시 또 발발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단 말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또 강하게 회복세를 좀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펀더멘털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지나치게 짓눌려 왔다는 겁니다. 저평가다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런 게 저평가죠. 아. 그러니까 저평가 종목만 찾아가지고 막 투자한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평가 종목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평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기업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은 잘 벌어. 근데 더 잘 벌 만한 어떤 미래 가치가 없어. 이런 종목은 그냥 계속 저평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업 자체의 문제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비전이 없으면 투자가 당연히 들어가기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어렵죠. 네. 어떻게 장기적인 그런 저평가 섹터 종목으로 이게 반영이 되는 부분인 거고. 다만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평가된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사면 되는 거예요. 저렴하게 팔잖아요. 박앤세일은 이럴 때 쓰는 그렇죠? 말이다. 이게 이제 박앤세일 구간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것이고
반대로 보통 주식들을 많이 하시죠. 상승하면은 남들 막 돈 버는 거 막 배 아파서라든지 추격 매수하고 내일 더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상승만 하는 거야. 네. 이런 생각으로 뭐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참 6월 달쯤에 삼전닉스 떨어질 때 박앤셀이다 이런 얘기 제가 여쭤봤잖아요. 진짜 박앤셀이라고 생각하세요 했을 때 네. 아니다. 지금 오히려 조금 현금을 지금은 확보해야 된다. 그쵸. 그 조금 막 몇 프로 떨어졌다고 해서 박앤셀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안 돼, 안 돼. 그거는 안 된다. 음. 지금은 차익을 실현하고 좀 이제 상황을 다시 봐야 되는 구간이다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잘 읽고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에서는. 남들 다 돈 버니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매매는 고점에서 사서 떨어지면 또 불안하고 또 손절하고 주식시장에서 버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제가 잘 한번 하셨나요? 이제 이해를 잘 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이제는 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신. 네, 덕분에 이해를 잘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박앤셀이란 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은 현재 그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짓눌려 있다. 이런 것을 박앤셀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정말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들고 오셨을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투자해볼 만한 포인트 뭐 한 3가지 정도 좀 꼼꼼하게 분석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투자 포인트 하나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저는 회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는 하셨죠. 당분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방금 얘기하신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그 박앤셀 구간은 아니다. 이제 막 미친 듯이 지금 가는 구간. 당분간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네네. 단기적 관점에서는 저렴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저렴한 단기적인 구간이다. 구간, 단기적인 정말 뭐 몇 주라든지 뭐 이런 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단기를 한 3개월로 봐가지고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3개월이 그쵸. 단기 이건 스윙 관점에서.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좋습니다. 3개월 동안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당분 당분간은 상승 탄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상승하는 그 힘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을 것이다. 뭐 전고점까지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까지 강한 상승 탄력은 반도체 가지고 소부장에. 계신가 보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럼요. 좀 뜨끔하신 표정인데. 뜨끔했지만 어쨌든 네. 그럼 그 강력한 탄력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실린다는 말씀이시니까. 그거는 제가 코스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환율 이 부분의 수혜로 인해서 수혜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코스닥은 그 상승 탄력이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종전 기대감이까지 더해졌을 때는 저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도 하나씩 바로 짚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그렇죠. 같네요. 네. 종목.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종목 진행해야죠. 자, 종목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테크윙으로 제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은 HBM 생산의 핵심인 TC본도 분야에서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글로벌 반도체 그런 밸류체인 안에서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최근 증시 하방 변동성이 커지고 계속해서 짓눌려 왔었죠. 이렇게 수급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이 기업은 좀 크게 하락세가 좀 물론 같이 하락은 하긴 했지만 좀 타 종목 대비해서 굉장히 좀 덜한 흐름을 좀 나타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만큼 좀 어떤 모멘텀 이런 부분이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독자적인 HBM TC본도 모멘텀 그리고 압도적인 실적 기반이라는 이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올해 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그 재료는
차세대 HBM4 공정에 최적화된 듀얼 TC 본더라는 그 장비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제조사들이 HBM 라인 증설 경쟁 속에서 이런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성공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성장 공정 확대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AI 반도체 인프라 시장에서 이 기업의 장비 제어 역량은 결국에는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업체나 그런 글로벌 빅테크 업체나 주요 파운드리랑 장비 공급 계약 같은 기존 반도체 장비 라인업에서도 이런 캐시카우,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까지 확보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장의 과도한 그런 공포 심리, 이런 문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지나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증시를 굉장히 강하게 짓눌러 왔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최근까지 정말 강한 조정을 겪은 구간인데요. 자, 현재 모멘텀 대비해서 크게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방 지지력이 강력한 구간이다. 요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내가 목표 주가를 막 높게 잡을 수 있는 종목을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방 지지력이 강한 종목을 내가 꾸준히 찾아서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또 전문가님께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네. 정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뭐 오늘의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굴지의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더라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두고 있고 뭐 지금 영업이익률도 51%가 넘는 정말 돈 잘 버는 기업인데 사실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뭐 네. 예를 들면은 SK하이닉스를 290만 원대에 샀다거나 뭐 삼성전자를 35만 원 선에 샀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대응 전략이나 구간 같은 거는 또 어디서 잡아주고 계신가요? 구간이요. 네, 이렇게 대응 그거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 네, 구체적인 종목명도. 대응 구간까지 필요하시다. 거기까지는 그럼 아니더라도 오늘 아니요, 종목이 알려드려야죠. 궁금하다. 알려드려야죠. 네. 그거는 문자 신청을 주시면 문자로 통해서 해주시면은 네. 문자 신청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구간을 좀 어느 정도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는요. 문자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죠. 영업이익률 51% 나오고 있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 구간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다만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히든 종목이죠. 이 전력 섹터도 들고 왔다라고 하시니까요. 저희가 전력 섹터 공략해야 되는 이유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트렌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섹터 만나보기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전문가님, 이 전력 섹터 AI 수요로 좋은 것은 대부분 알고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어제는 또 뭐 가온전선, 오늘은 대원전선 이렇게 전선 관련주들이 기승을 부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또 투자 이제 하시는 데 있어서 초보이신 분들은 네. 그래도 전력 섹터 왜 굳이 공략해야 되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전력 sek터 왜 전망 밝게 보시고 계신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전력 섹터는 제가 여러 번 또 이제 공략했었기도 하고 저희 또 이제 부모님은 또 네네. 반도체만 좋은 거 아닌가 이러시는 초보분도 계세요. 어르신분들은. 그러실 수 있죠. 그러실 네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AI에서 지금은 AI잖아요. 그렇죠. AI가 중심이 되는 시대인데 AI에서 직접적인 수혜의 sek터가 있고 간접적인 수혜의 섹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직접적인 수혜는 반도체가 또 있을 수 있지만 이 AI를 구동하는데 엄청난 전력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력 관련주나 에너지 관련주도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절대성을 가집니다. 필요의 절대성. 그리고 간접적인 섹터는 뭐냐? 예를 대표적인 게 2차 전지가 있겠죠. 아, 네. 굳이 그거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또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늘어나봤자 네. 이게 엄청난 어떤 그런 어떤 수요를 요구하느냐 간접적이다. 이런 거에서 좀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2차 전지는 좀 간접적이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진 게 전력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몇 달 전,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전력 관련주도 굉장히 잘 나갔었죠. 근데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짓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폭발적으로 올라온 섹터가 전력 관련주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제가 좀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부터 이걸 준비를 했었는데 종목을 네. 아시겠지만, 네. 근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 구간만 잘 잡으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AI에서 요구하는 엄청난 양의 전력량은 이게 지금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전하는 에너지 양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전력 관련주들도 그 폭발적인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서 또 최근에 원전주로도 좋은 흐름 내주셨고, 그렇죠? 원전주로 BHI로도 네네네. 17.2% 상승 내주셨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짧게 우리가 생각을 할 건 아닐 것 좀 더 같고요. 중장기로. 그렇죠. 이런 네. 거는 이제 좀 길게 봐도 괜찮다. 오. 그렇죠. 구간 대응이 또 중요하겠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문자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인 거는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좀 중요한 섹터가 이 섹터다. 이렇게 좀 간단히 정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요즘 뭐 빅테크 기업들 AI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죠. 그런데 이 반도체 굴러가려면 결국에는 이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전력 관련주들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이 전력주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유명했던 종목이고 지난 5월까지도 계속 그냥 폭발적인 상승세를 가졌던 종목입니다. 이후로는 상당한 그 조정이 나타났고요. 조정이 나타난 거는 뭐 사실 삼전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대부분 5월 이후로는 좀 흐름이 꺾인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증시 흐름에 의해서 좀 굉장히 그 좋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진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배전반이나 중저압 변압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북미 전력망 교체, 요거는 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교체 시기, 노후된 그 전력망을 교체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폭발적이고 추가적으로 AI에 관련된 그런 폭발적인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5월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좀 한 차례 흐름이 꺾였지만 다시 우리가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좀 공략하기에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수급이 크게 흔들리고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 종목은 상당히 하방 지지력을 강하게 보여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이나 어떤 그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그 하락세가 좀 덜했던 게 사실이에요. 덜했던 건 사실인데 그러면 반대로 뭐 많이 하락을 했어야 좋은 것이냐, 더 많은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또 너무 단순한 접근일 것 같고요. 그만큼 더 폭발적인 상승을 이어갔어야 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게 받쳐주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아니다. 조금만 더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 좋아요. 너무 짧게 한 것 같아서. 자, 여기 그 초고압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 이게 좀 돈이 되는 쪽인데 초고압 변압기나 국내 전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지금 국내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기존 전력 솔루션 사업에서도 이런 어떤 캐시카우가 확보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데 폭발적인 어떤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실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더 높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좀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오늘 좀 공교롭게도 전력 섹터 쪽이 좀 상당히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종목도 상당히 좀 많이 반응을 했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좀 상당히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구간만 잘 잡으면 되는 것인데 이 구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까지 그죠? 해두셨나요? 종목 설명하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 구간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했을 때 좀 더 이제 확률 높고 좋은 구간을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희 전문가님께서 방금 또 이제 문자로 그런 구간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목표 주가가 한 30만 원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주당 가격이 22만 원 선입니다. 전문가님, 이러한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3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는 누가 잡은 거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네네. 증권사에서 나온 제가 리포트를 확인을 했습니다만,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런 구간을 그러면은 문자로 안내 주시는 거죠? 문자로요? 네. 제가 문자 시장을 주시면은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지금 증권가에 이게 시간이 짧아서 정보 설명을 좀 덜 드렸는데 네, 구체적으로 맞아요.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지금 방송 저희 짧아서 미처 또 전하지 못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고 자세하게 풀어주신다라고 하고요. 아까 보시니까 또 증권사의 리포트를 맹신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자세한 대응 구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 남겨주시면 또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 손짓을 하셔서 바로 또 질문 드릴게요. 이 문자 관련해서 하실 얘기가 또 남아 계신 건가요? 혹시 그 증권사가 제시하는 가격대로 매매를 하시는 편인가요? 그런 것은 네. 아니지만 한 네네. 7개 정도 배열을 해놓고 과연 네네. 어떻게 지금 증권사들이 보고 있나?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한 제가 분석을 해드린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시는 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신하지 말자. 네네. 네,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증권사의 리포트만 또 맹신하시면서 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너무 믿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